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비듬과 탈모입니다. 오늘도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 비듬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이 날씨가 좀 점점 쌀쌀해지고 건조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추워지는데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 비듬이 내린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탈모인의 한 사람인데 또 이 비듬이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다. 뭐 그런 속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뭐 이런 또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듬과 탈모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비듬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으나 또 의학적인 정의 한번 듣고 가보죠.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두피에 있는 표피인 세포가 그거 죽잖아요. 우리가 떼 나온 거와 똑같이 그 죽은 것이 떨어져 나온 거죠. 쌀뜨처럼 하얗게. 그럼 뭐 자연적인 생리 현상 증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상적으로도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그 양이 아주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카락이 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눈에 띄고 그럼 이제 미용적인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제 그게 고민이신 분들이 좀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자연적인 생리 현상 증상 중에 하나인데 내가 비듬 때문에 고민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 그런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뭐 이게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가 좀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지루성 피부염의 일종이 초기상이라고 좀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은 그 모낭 쪽에 지방 성분을 배출하는 셈이 있는데 이와 연관돼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비듬도 많이 생기고요. 생기는 게 두피 안쪽도 있지만 이제 그 두피에 지나는 가장자리도 생기고 심하면은 눈썹이라든가 그다음 입술 주위 그다음에 뭐 사타구니 이런 데도 좀 많이 생겨요. 이게 심해지면은 단순히 이제 비듬처럼 이렇게 이제 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부에 홍반이라고 해서 빨갛게 되고 좀 붓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이제 병이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그런 피부 변화는 뚜렷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비듬이 많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비듬이 너무 자주 많이 생긴다 이런 분은 지루성 피부염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위생 관리는 돼야겠죠. 당연히 이제 자연적인 시체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생 관리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뭐 일주일이 넘도록 머리를 안 감는다. 그런 비듬이 당연히 있겠죠. 이런 경우를 배제한다고 본다면 그래서 제 치료가 뭐가 되냐면은 항진균제 리조랄 크림이라고 해서 샴푸 제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샴푸를 바르는 걸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루성 피부에 있는데 그 특히 두피에 특정 효모균이 좀 더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효모균의 증식을 좀 억제함으로써 비듬 생기는 것을 좀 완화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듬 샴푸는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있죠.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비듬은 완치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아까 원인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또 치료법을 제시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 그럼 완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 샴푸를 이용하다가 끊잖아요. 그럼 또 다시 생겨요. 좀 그 완치되지 않는 이 확률이 우리가 왜 손톱, 발톱 또는 손바닥, 발바닥 무좀일 때도 좀 그렇게 완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무좀의 경우에는 그래도 치료하면 상당 기간 또 괜찮잖아요. 비듬의 경우 그 기간이 또 짧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병이라는 것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기에 맞게 하루에 2번 했더니 이제 좀 좋아졌다. 그러면은 한 번으로 좀 줄여보고 그래서 유지가 된다. 그럼 그 한 번을 유지하는 형식으로 좀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 비듬만 있는 초기가 아니라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 확실히 동반돼 있다. 그래서 이제 홍반도 있다. 그럼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종류의
또 바르는 크림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발라줘야 피부 염증이 좀 이제 가라앉죠. 두피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비듬만 생기는 게 아니라 무슨 가려움 이런 증상도 가려움도 거기에 동반돼요. 그래서 샴푸하고 그 스트레이트 크림도 바르고요. 그러고도 좀 가려움이 좀 심하다. 그럼 초기에는 흔히 말하는 항히스타민제 약물로도 며칠 좀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듬이 좀 심하다 이러신 분들은 네.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제 비듬 샤프를 써봐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실 그러니까 것 다른 같은데. 피부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일상적인 비듬 샴푸 또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항진균제 샴푸는 약국에 팔거든요. 네. 일반 약이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아마 약국이 아닌 곳에서 나오는 샴푸는 아마도 기능성 제제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 피부 증상이 좀 동반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네네. 피부과든 아니면은 뭐 가벼운 경우에는 가정과를 가셔도 치료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흔한 경우에 비듬과 관련돼서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되는데 드물게는 그러니까 비듬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머리에 뭔가 하얀 게 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두피에 피부염이 심해져서 인설이라고 해서 뭐가 이렇게 하얗게 끼는 이런 피부 질환들은 다 비듬과 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건선. 왜 피부에 이제 하얗게 끼는 병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두부 백선, 곰팡이. 예, 무좀이 두피에 생기면 또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고 또 특징적인 다른 모습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뭐 가피가 생긴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좀 있고, 아 내가 좀 비듬이고 여기 피부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아 그냥 지루성 피부염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좀 진료를 봐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는 그냥 비듬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의대생 때 이제 니노알 샴푸 좀 많이 이용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비듬 얘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좀 이제 탈모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비듬이 네. 그 탈모에 영향을 주느냐 그게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게 탈모하면은 한 종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탈모는 되게 다양한 병을 총칭해서 즉 머리가 빠지는 병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탈모 중에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안드로겐성, 즉 남성 유전형 탈모를 보면 이거는 저 같은 경우죠. 예, 우리 UPD 같은 경우 이거는 비듬과 관련이 없죠. 지루성 피부염과도 관련이 없죠. 예, 우리가 이미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이제 비듬 때문에 이제 비듬이 갑자기 심해졌는데 아 내가 그 탈모가 진행된 건 아니야 이렇게 검색해보다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생각은 비듬과 탈모는 관련이 없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 관련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한 비듬이란 것은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피부염이 굉장히 심한 경우 뭐 건선이든 아니면 두부백선이든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도 매우 심한 경우에는 그 심한 피부 두피에 있는 그 부위에는 일시적으로 탈모가 될 수 있어요. 일부 부위가 이 부위에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 거기 일시적으로 기존에 있던 머리털이 탈락이 되고 아직은 그 새로 나오지 않고 그런 상태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 피부염 자체를 치료하고 나면 그 탈모는 해결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비듬도 이렇게 사실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 중에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하고 좀 연관을 갖는다는 보고가 많아요.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늘었을 때 비듬이 더 생긴다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탈모 중에서도 특히 이제 원형 탈모증의 경우에는 한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어떤 상황일 때 원형 탈모증이 생기면서 동시에 비듬이 좀 늘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뭐 모든 사람이 그렇듯 동시에 둘 다 느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연관성은 가질 수는 있는데 비듬이 느는 게 탈모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하나 해소됐네요. 네. 사실 저는 비듬이 많이 생기진 않아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그냥 머리 빠지는 게 걱정이지 비듬이라서 머리가 더 빠질까 이건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좀
젊어서부터 머리숱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머리숱이 적어서 비듬이 잘 안 생기는 건 아닐까? 내지는 네. 대머리도 비듬이 생길까? 뭐 이런 궁금증도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겨울철 돼서 특히 이제 좀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 건조증이 생기시는 분들 그렇죠. 많거든요. 그러면 이 특히 다리 같은 데 보면은 피부에 뭐가 하얗게 끼는 게 생기잖아요. 어. 건조증 있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로션을 좀 바르잖아요. 네. 보습 로션 같은 경우에. 사실 그거는 두피에도 생기죠. 그래서 비듬도 보면은 이 겨울철에 가을 넘어서 겨울철에 좀 더 악화된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끼는데 일반 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이렇게 청결하게 하면은 그게 눈에 안 띄잖아요. 두피는 머리가 있는 곳에서는 그게 비듬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머리가 탈락된 부위, 네. 그 부위 경우에는 본인이 뭐 거기를 청결하게 하시면 네. 비듬이란 건 없겠죠. 네네. 있어도 잘 눈에 안 띌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탈모가 있는 분이 비듬이 더 생긴다 이것도 아니고 비듬이 많다고 해서 탈모가 생긴다 이렇게는 또는 아닌 것 같아요. 탈모가 있어서 비듬이 덜 생기는 그런 것도 아니겠네요. 네, 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두피에 다른 어떤 피부염이 있어서 두피 상태가 안 좋다 이럴 경우에는 그게 일시적으로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고 기존의 탈모를 더 악화시킬 수는 있죠. 네, 그거를 비듬이 악화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비듬이 더 심해진 혹시 다른 피부 두피에 어떤 피부염이 있는지 그 피부염은 치료를 해야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비듬과 탈모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탈모인 여러분, 비듬과 탈모는 큰 상관이 없다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